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예제를 풀어볼게요. 다 디자인 아이솔레이터를 pick C and K, pick K랑 C를 골라라. 그리고 매그니튜드가 어때야 되냐면은 force transmit 되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터 설계하고 그 다음에 force transmit를 구하라고 했고요. 질량이 3kg인 이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모듈이 컨트롤 모듈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제 팬더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0.0이란 사인 35T가 들어온다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랬을 때 요 모듈 요 빨간색 색칠한 거의 모듈이 0.5mm 보다 더 진동하지 말아라라는 문제인데요. 왜 이 진동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이제 차량이 로드에서 범피 로드나 뭐 아니면 러프 로드에서 이제 진동이 들어오면 이게 엔진을 타고 와서 팬더를 타고 구조물을 타고 들어와서 진동하는 케이스죠.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팬더 가진이 있으면 이 모듈이 있고 이 모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저런 거 컨트롤러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진동이 적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넣는 것이 아이솔레이터다. 그럼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은 소스가 바닥이 되는 것이고요. 그라운드에서 바이브레이션 있고 프로텍트 하고 싶은 데가 이제 있으면 그 사이 인비트윈에 아이솔레이터를 넣는 것.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듈 자체가 스프링과 댐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보통 뭐 고무 패드 같은 걸 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이솔레이터다. 그래서 여전히 밴더 소스, 모듈 시스템 투 프로텍트, 그 인비트윈의 아이솔레이터. 그러면 모델링은 당연히 이제 매스가 있고 베이스 가진이 있는 이것으로 모델링 하겠죠. 그리고 이 y 코사인 오메가 bt에 해당하는 것이 0.01에 사인 35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트랜스미션이 얼마만큼 이하 0.05면은 이제 인풋분의 아웃풋이 2분의 1 이하인 거잖아요. 이거 이하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밀리티 그래프를 다시 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디자인 스펙이 0.5보다 작아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0.5 라인을 그으면 사실 이 상황에서 그냥 그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프니스 K하고 이제 댐핑을 디자인해야 될 텐데 스티프니스 K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이제 0.1 그 뭐지? 그 가진 이 뭐죠? 0.5를 넘기는 이 컨비네이션은 지금 댐핑 되게 적은 케이스입니다. 0.1이라고 하면 1.75, R이 1.75가 되게끔 시스템 내추럴 프리퀀시를 낮춰주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댐핑을 쓰겠다. 0.25를 쓴다 그러면 이제 그린 라인하고 0.5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은 이때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R을 1.9니까 시스템의 그 내추럴 프리퀀시를 그 저기 이거 해당하게끔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댐핑마다 이 0.5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여러 가지 R 컨비네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프리퀀시는 3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오메가를 계속 줄여나가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만약에 제타가 매우 작을 때는 적어도 1.75 정도는 해줘야 되고 제타가 점점 커질수록 그거에 해당하는 내추럴 프리퀀시 점점 이런 식으로 작아져야 된다. 이런 컨비네이션이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픽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전부 다 솔루션이 되는 캔디데이시기 때문에 뭐 가장 뭐 그 작은 거를 픽한다고 치면은 댐핑을 높이지 않는다고 치면 0.15에 그러니까 댐핑 0.1에 R 1.75 컨비네이션 골랐다. 그리고 치면은 그러면 도대체 오메가 n이 얼마가 되는 것이냐?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에서 일단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35Hz는 주어졌으니까 픽스 해놓으면은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 n은 20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 20 지금 매스가 주어졌죠? 매스가 3kg로 이제 고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메가 n을 만족하는 스티프니스 K가 나오고 그게 약 1200 뉴턴 per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댐핑 코에피션트 나오는 것이 오메가 n도 있고 매스도 있다 보면 댐핑 한 12 정도 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학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여기서 딱 답 내고 끝나죠. 뭐 시험 문제 같은 거에서 답 내고 끝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 디자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이 K1200짜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브로셔를 벤더 카탈로그를 보면은 K1200을 만족하는 스프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 뭐를 선택하냐,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엔지니어로서 좀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에선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는 강의하진 않고 강의 자료 맨 끝에 어펜딕스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200 그냥 구하고 말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한번 항상 이제 실제로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 스프링을 결정하면은 결국은 그 유격, 진폭, 이게 그 스태틱 디플렉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내 룸이 얼마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밴더 구조물 위에 이제 그 차체 내부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맥시멈 H가 정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스프링을 골랐을 때 일단 그 하중 때문에 들어가는 스테릭 디플렉션이 있고, 이제 요 디플렉션 누워 있는 거 위에서 진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H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계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설계는 만족을 했어요. 그 0.005, 그러니까는 ratio, transmissibility가 0.5보다 작게끔 스프링 정했는데, 이때 이제 force가 얼마나 transmit인지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계산하죠? 그렇죠. force transmissibility에다가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force transmissibility에 제가 아까 제타는 0.1이요, R은 1.75를 했으니까 이거에 corresponding 하는 라인을 읽으면 되죠. 읽으면 이게 대충 1.7이 나옵니다. input force가 아까 35, 아니야. input force를 이제 equivalent하게 해야 되니까, Y라는 displacement에다 K를 곱한 force에 2배 정도 되는 force가 그 컨트롤러에 전달이 되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전달되고 있는 KY의 2배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보면은 62.5 뉴턴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래도 뭐 그 컨트롤러 작다 그러면은 이게 작은 힘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스펙을 체크해봐가지고 힘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약에 다른 제타를 했다고 치면 사실은 희망은 있느냐. 여기 제타를 만약에 그린 좀 더 세게 썼으면은 R이 더 컸을 것이고, 그랬으면은 사실 폴스는 더 세지죠. 사실은 뭐 이런 경우에 심지어 시스템 처음부터 리디자인 해야 되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 바이브레이션 설계를 이렇게 약간 그 주어진 걸 만족하게 하고 여러 가지 체크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어떤 컨셉을 학생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렇게 싱글 하모닉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나 뭐 길가에서 이런 그 로드, 이 지금 그 차량에 있는 컨트롤러 설계 예제인데, 이렇게 딱 그 심플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랜덤하게 들어오고, 그럼 이거 다시 설계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많은 프리퀀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약간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합니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사실상은 여러 개가 있고 랜덤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랜덤이면은 프리퀀시 전부 다 가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좀 가장 좀 피크한, 좀 우려스러운 그 프리퀀시의 맥시멈 레인지를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그 오메가가 35라고 아니, 그쵸. 오메가가 35라고 가정했는데,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링에서 관심이 있는 주파수 영역 내에서 리스폰스가 충분히 예, 그 안정적인 디자인업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예제는 이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제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있는데 질량 3kg이고 5000 RPM으로 돌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 셔시가 얘가 돌고 있는데, 얘 도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이런 주변 다리에 요 되게 컴팩트한 하드디스크 다른 데로 그 전달되지 않게 아이솔레이션 패드를 설계해라.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은 소스와 프로텍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는 거라 보통 고무 패드 같은 걸 많이 넣죠. 자, 그럼 일단 시스템 모델링을 해라. 그 다음에 그 패드에 들어간 스티프니스를 설계하는데 95% 정도, 리덕션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는 5%만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클리어런스, 되게 지금 컴팩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고 나서 클리어런스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은 이제는 바디의 소스에 가진이 되고, 앞에서는 베이스 가진이었죠. 이것이 나는 이 플로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얘가 고정돼 있는 이 고정단에, 왜냐면 이 고정단에 많은 컴퓨터 보드들이 있으니까 전달되는 게 싫다 해서 이 플로어가 시스템 투 프로텍트가 되고, 인 비트윈에 아이솔레이터를 넣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 디스크 드라이브 모터 돌아가는 것이 소스, 그 다음에 샤시가 프로텍트, 그리고 인비트, 여 밑에 뭔가 안 보이지만 깔리는 것이 이제 아이솔레이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트랜스미션 레이셔의 결국은 이제 오메가 싸움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 0.05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오퍼레이팅 프리퀀시는 정해져 있죠. 아까 5000rpm으로 5000rpm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구하고자 하는 오메가 n 게다가 질량까지 있기 때문에 스티프니스 바로 계산이 돼서 해보니 되게 스티프하게 38kN per meter인 패드를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0.05를 만족한다. 이것이 유격 소위 디플렉션 유격은 만족하느냐? 이 K를 가지고 매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되게 작아요. 스테릭 디플렉션이 뭐 매우 매우 작게 나오기 때문에 상황 고려해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가진 지금 방금처럼 뭔가 로테이팅 하는 시스템 가진을 설명할 때 로테이션하고 스티프니스 아이솔레이터 스티프니스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직감으로 빠른 로테이션일수록 아이솔레이션 하려면 좀 더 패드가 말랑말랑해야 될까요? 딱딱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전하는 회전 로테이팅 언밸런스에 의해서 포스가 가해지는 경우에 그 포스 어떻게 구하죠? 네, 구심력으로 구하죠. 그래서 마치 MCK 시스템의 포스가 직접 매스에 가해지는데 그게 하필 구심력인 것처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챕터 2에서는 뭐가 이슈였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슈였죠. 그래서 오프된 매스에 의한 진동이 얼마만큼의 변이를 주느냐였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나는 힘이 전달이 적게 됐으면 좋겠어 하면 그냥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인풋 아웃풋을 바꾸면 됩니다. 그게 바꾼 게 이제 force 인풋 이 F0는 실제로 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로테이링 언밸런스에 의한 구심력 이 소스가 되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을 다시 포뮬레이션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오메가를 어떻게 레이쇼를 주느냐의 싸움이어서 트랜스미션 레이쇼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결국 내가 정해야 되는 스티프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오메가 즉 보통 RPM으로 주어지니까 RPM 회전수와 K 간의 관계를 쭉 포뮬레 해보면은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스티프니스를 키워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 특정한 TR 정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아이솔레이션을 이루려면 보통은 이제 비례하게 된다. 네? 트랜스미션 아이솔레이션 관점에서는 포스 트랜스미션 아이솔레이션 관점에서는 스티프한 것이 힘을 덜 전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이 있으면 다 풀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빠른 것을 아이솔레이션 하는 컨셉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챕터 2에서 배운 인풋분의 아웃풋식을 기준으로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를 판단해서 매스 직접 포스가 가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베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시스템 프로텍트 하려고 사이에다 아이솔레이터를 넣는 것인지 같은 걸 판단해서 그거에 맞게 MCK를 잘 고르면 된다. 이것이 이제 아이솔레이터 예제가 되겠습니다.